안녕하세요, 강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와서 현재 세계 지수와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에 기대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도 우리나라 증시 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잭슨홀 미팅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한번 월요일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수도 좋고 어느 정도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됐으니까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관련된 거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카페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작전주 공략집에 관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작전주 공략집 소개 영상을 저번에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1편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소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있으면은 소개 영상부터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작전주 공략집 영상은 전부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앞에 영상부터 꼭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작전이 걸리는 주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테마주를 매매하시려면은 어떤 주식들의 작전이 들어오는지, 어떤 주식들의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시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시는 거랑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는 어떠한 주식들의 작전이 걸리고 어떠한 주식들을 세력이 좋아해가지고 개입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는 낮은 시가총액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력들도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3조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면은 작전 세력들도 한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고 이 종목을 쥐어잡고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예외는 제가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걸리는 주식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 낮은 시가총액이 있고 낮다의 기준이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낮다의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로는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이면은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해가지고 3천원 미만인 종목들에는 작전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더 낮을수록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재무인데 안정적인 재무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재무는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그동안 제가 주식시장에서 느껴온 바로는 세력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 정도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1200억이던 매출액이 300억이던 작전을 걸 종목이면은 작전을 걸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영업이익에 적자는 찍혀 있으면 안 돼요. 적자가 일단 아닌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세력들이 좋아해요. 한마디로 빚이 적고 돈이 많은 기업을 좋아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세력들은 이 기업이 앞으로 잘 되든 아니면은 점점 매출액이 감소하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이 기업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현재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아니면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인지 유보율이 없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세력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예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그 기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감자라도 하거나 큰 악재가 뜨거나 상패라도 하는 날에는 난리가 나죠.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집을 했을 텐데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 리스크를 다 떠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 한동안은 망하지 않을 기업, 상패 걱정 없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있는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마찬가지로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계속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어가죠. 특별 관계자 지분까지 합쳐진 거라고 감안을 해도 여기 적혀 있는 수치가 60%가 넘어간다는 거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예요.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60% 넘어가니까 대주주는 현실적으로 주식을 장내에 다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 시장의 40%만 돌아다닌다. 1200억의 40% 정도만 시장에 물량이 풀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500억 정도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겉표면에는 1200억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500억이 시장에 풀려 있으며,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은 300억 정도의 매집이 끝나면은 정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은 정말 핸들링이 자유롭게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낮은 시가총액, 무겁지 않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며 대주주 지분율까지 높으면은 정말 본인들 세상이겠죠. 마음대로 주식을 핸들링하고 마음대로 개미들을 털고 고가의 물량을 던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의 지분율의 주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면은 저는 45%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린 1, 2, 3번의 이 순서가 뭐냐면은 중요도예요. 중요도. 한마디로 낮은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안정적인 재무, 그 다음은 대주주 지분율, 요 순으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성이 있는 시장의 이슈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코로나 같은 이슈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지속성이 있는 시장의 이슈, 요런 이슈가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 관련주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나중에 기사를 띄우고 상한가가 굉장히 쉬워요. 요런 이슈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굉장히 웃긴 게 기업의 가치로만 평가받지 않고 이슈로도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을 하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분들 정치 테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성이 강씨인 정치인이 휘문고를 졸업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면은 어떤 주식의 사회이사가 휘문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같은 강씨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을 길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해 굉장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이슈로도 상한가를 몇 번 갈 만큼 충분히 이슈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지속성이 있는 시장의 이슈가 엮여 있는 종목이면 더 쉽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도 낮고 안정적인 재무에 높은 대주주 지분율까지 있으면은 정말 작전이 잘 걸리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큰 폭으로 갑자기 상한가를 갔던 주식, 이런 주식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근데 지속성이 있는 시장 이슈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1, 2, 3번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1, 2, 3번 조건이 충족이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알아서 이슈를 만들어요. 정치 테마주로 엮든 뭐 매출액 상승으로 엮든 어떤 방법으로 엮어서 그냥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요 시기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유 없이 상한가를 가도 사람들이 다 납득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자동차 관련주들의 대장인 현대차, 기아차가 쭉쭉 오르니까 당연히 다른 부품주들은 오르겠구나. 현대차, 기아차가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이슈는 어떻게든 엮어가고 어떻게든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1, 2, 3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1, 2, 3번이 조건이 전혀 충족이 안 됐는데도 작전이 걸린 주식이 있다. 그래도 상한가를 간 주식이 있다.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있어요. 무조건 요 주식들만 작전이 걸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예외는 있을 수도 있는데 예외를 설명해드리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예외로 많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자, 신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1조 5천억인데 매출을 보시면은 참담하죠. 매출도 참담하고 유보율도 없어요. 유보율도 없고 부채가 낮긴 하지만 유보율도 원래 마이너스가 찍혀 있었네요.
지금 유보율이 조금 생겼는데 여러분들 근데 바이오주들은 순전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이 하나도 안 맞고 오로지 4번 하나로 움직이는 주식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바이오주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괴상하죠. 상한가를 몇 번 갔다가 쭉 빼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만큼 바이오주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이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웬만하면은 바이오주에는 그래도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조건들이 전부 충족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아까 실적 보셨죠? 조건들이 전부 충족이 되죠.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쉴 틈이 없거든요. 쉴 틈이 없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 종목인데, 그리고 이 종목은 아마 과거에도 조금 유명했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작전이 걸리는 주식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이고 이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분석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 코데이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공부를 해 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리고요. 당연히 추천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 저는 없어요. 매수할 생각도 없고. 월봉도 한번 보시고 왜 이 종목이 이 금액에서 3,000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거래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특징들은 물론 당연히 예외는 있어요. 5천억짜리 주식에 적자 기업이 대주주 지분율도 없는데 작전이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요 주식들만 작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주식들이 세력들이 좋아한다, 이런 주식들을 세력들이 작전을 많이 건다, 이런 주식들이 나중에 테마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은 세력 공략집 1편 영상에 대해서 찍어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